이제 가지급금이 13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해결을 이제 해드려서 지금 2억 8천 정도 남았고 2억 8천도 어제 제가 재무제표를 받았거든요. 이제 그거 마지막으로 이제 해결하고 해서 이제 청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가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지급금을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세무조사에 대비한 가지급금 정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고경미 세무사님, 최하영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4월이 되면은 주식까지 평가를 해서 여러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 또 4월 되면은 또 엄청 바빠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오늘은 그 가지급금 관련해서 저희가 한 6개월 전에 한번 영상을 좀 만들었었는데, 네. 이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가지급금의 정의가 어떤 거죠?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 현금이 지급됐는데, 내지는 이제 법인에서 이제 보통령 계정은 이제 나갔는데, 실제로 이제 어디 나가는지 알 수 없어서, 계정을 잡지 못했을 경우가 이제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는 가지급금 다들 아시죠? 많이 아시죠? 예. 많이 아시죠? 예전에는 뭐 이게 뭔지 모르고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엄청 불어난 다음에, 예. 그래서 사실 요새는 좀 많이 아시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왜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가지급의 이제 발생 원인은요, 이제 보통 이제 뭐 설립할 때 자본금에 이제 실제 불입하지 않고 돈을 이제 빌리셔서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자본금을 이제 맞춰야 되는 뭐 의약품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이렇게 보시면 자본금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들은 돈을 어디서 이제 빌려서 일단은 이제 자본금을 맞춰서 법인을 설립하신 다음에요. 그 돈을 다 법인에서 빼서 그 빌려주신 분한테 다시 그걸 갚으시니까 실제로는 그 계정이 이제 비어 있으시면서 자본금이 다 가지급금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가지급금 생기는. 네, 그렇게 첫 번째 이제 그런 경우를 들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제 뭐 법인을 이제 사고 파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 가지급금이 원래부터 있던 회사를 이제 인수하시면서 이제 가지급금이 생기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업종의 특성상 돈을 이제 리베이트 같은 것들을 지급하시면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비용 처리를 이제 하실 수가 없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가지급금이 쌓이는 경우에 이제 해당하시고요. 네 번째는 이제 법인에서 개인 자금을 인출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급여는 좀 작게 측정이 되셨는데 이제 그 작기 때문에 이제 법인의 자금으로 개인의 그 인출금 쓰시는 거, 자기가 이제 자녀한테도 쓰실 수 있는 거고 본인 위해서 쓰실 수도 있는 거고 가끔 이제 상담하다 보면 대표님 가지금 한 20억 정도 있으신데 그거 혹시 왜 이제 발생하신 거예요? 라고 여쭤봤을 때 개인 토지를 이제 구입하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 자금을 인출해서 가지금 생기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고요. 다섯 번째는 법인에서 지출된 경비를 실제로는 지출하셨어요. 뭐 예를 들어 급여, 외국인 불법 노동자들. 근데 그분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실 수가 없으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자금을 실제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비 처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새 보면은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법인 돈으로 투자해서, 근데 그 투자가 뭐 잘 됐으면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 법인 돈을 이제 자기가 꺼내서 자기가 투자한 게 아니고 법인 이름으로 투자했다. 그랬는데 그 돈을 날렸다. 그러면은 인정받나요? 비용으로? 그거는 뭐 네. 그거는 할 수 있으실 네, 수 그걸 있어요. 할 수 있죠. 네.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져가서 예. 투자한 거는 가지급금이시지만 예. 실제 법인에서 상장 주식을 사실 수도 있고 예. 뭐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로 인한 손실은 특수관계에 관련된 게 아니라고 하면 그건 다 비용 처리 비용 받으실 처리 수 있어요. 가능하죠. 예, 예. 예. 사실 이제 그런 것들 좀 물어보시는 대표님들이 네, 좀 네. 계시고. 네. 그리고 법인 돈으로 사업과 관련된 소송을 했을 때 그 변호사비 이런 것들은 비용 처리 받나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이제 그 조금 달리 보시 저번에 얼마 전에 예, 그 전화 오신 예, 것 때문에 예, 그러시잖아요. 이제 그거는 개인적인 소송일 때는 이제 그게 안 아니 될 되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법인과 관련된 그 업무와 관련된 소송일 경우에는 법인 비용으로도 가능하시죠. 근데 그게 사실 애매한 것들이 많은데, 예, 그게 우리는 다 업무랑 관련된 소송 비용이라 하고 비용 처리를 해주는데, 이제 세무조사 나와서 그게 부인되는 사례들이 좀 있잖아요. 네. 예. 실제 소송했던 비용을 네. 법인하고 관련해서 한 거를 부인당한 케이스는 사실 이렇게 보지는 못했죠. 그리고 이제 금액이 아주 크지 않는 한 다 들여다봐야 되니까 조사 때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쵸, 예. 사실은. 예.
그래서 사실 요새 그 가지급금을 저희가 이제 정리하다 보면 괜히 좀 이상한 걸 해서 다 끄집어내면 과세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럼요. 많죠. 예, 예. 그래서 조사 안 나오게 사실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네, 세무조사가 가장 예, 그게 뭐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가름할 수 있어야지만 이게 이제 정리하는데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급금이 이제 뭐 아까 얘기해 주신 거 말고도 급여를 굉장히 많이 줄여서 대표님이 이제 절세하신다고 본인 가져가는 급여는 줄이시고 법인의 돈을 쓰셔서 이제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그게 쌓이면 금액이 꽤 큰데 이제 대표님은 이런 안내를 한 번도 못 받았다. 내가 이렇게 이제 가지금 쌓이는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적정한 급여 책정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건데 네. 이렇게 뭐 건강보험료 때문에 특히 아까우니까. 네. 자, 두 번째 이제 가지급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지급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급금이 쌓이는 원인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가지급금이 있으면 일단은 법인이 그 빌려간 대표님께 이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자를 이 회사의 차입금의 그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해서 이제 그 정도 이자율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4.6% 당좌대출 이자율이라고 해서 법인세법에 나와 있는 그 4.6%를 적용해서 이자를 대표이사로부터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다 이제 4.6%로 인정이자 계산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네. 꼭 그런 건 아니죠. 네, 이자율이 낮으면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선택한 이자율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적용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3년 후에는 또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당대대출 평균 이자율 해서 우리가 만약 차입 이자율이 한 3%다. 3%만큼 뭐 네. 이렇게 근데 또 그걸 한 번 선택하면 3년. 3년. 네.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계셔서. 그래서 이제 4.6% 이자를 이제 대표이사가 법인에 이제 지급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게 법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자 수입이거든요. 그러면 법인세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은 굉장히 재고자산 뭐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법인세를 많이 줄인다고 생각했는데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때문에 뭐 이익이 또 5억 뭐 이렇게 잡혀서 법인세를 또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자를 이제 미수이자로 보통은 계정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이 대표님이 갚으셔야 돼요. 1년을 기다려주니까 이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에 갚아야 되는데 또 못 갚는다. 그러면 가지급금으로 또 올라가니까 이제 복리 효과로 계속 가지급금이 이제 증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러니까 가지급금이 처음에는 뭐 5억 이렇게 생각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굉장히 이제 10억, 20억 이렇게 대표님께서 생각하시지 못하게 가지급금이 증가하실 수 있으세요. 그 은행에 대한 대출 이자가 있으면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가지급금이 있으면 그거를 이 비율로 또 부인을 하고 있어요, 비용을. 왜냐면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는 은행에 대출까지 끌어다 쓰면서 이자 비용을 비용 처리하는데 왜 대표이사가 돈을 가져다 쓰느냐. 이걸 먼저 대출 이자를 갚아라. 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급이자 그 이자 비용도 일부 이제 부인되니까 법인세가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또 많이 증가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폐업 시 뭐 대표님들 간혹 이제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이제 이렇게 가지금 많은 상태에서 그냥 폐업하시겠다. 그러면 이제 다 해결되시는 줄 아시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폐업하시게 되면 그 시점에 가지금 전액을 상여로 처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소득세를 가세당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모르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또 이제 그 외적으로는 뭐 주식을 양수도 해가지고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에도 어쨌든 가지금 전액에 대해서 소득세가 이제 가세되실 수 있습니다. 폐업하면 그냥 다 정리 끝내는 줄 아시는 진짜 네. 제일 많으세요. 제일 많으시죠. 특수관계가 소멸되면 이걸로 이제 끝난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법에 명확하게 써 있거든요. 주주든 대표든 특수관계가 회사하고 소멸하는 시점에는 바로 전액으로 이제 처분하게 돼 있고요. 그걸 못할 때 이제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업체 가서 그런 말씀도 드리는데 이 근저당권 설정까지 해놔야 돼요. 부동산 같은데. 그래서 이 대표님한테 우리가 그런 받기 위한 거를 추심 행위를 꼭 했다. 이걸 안 하면은 그 처분되거든요. 안 하면 그건 배임이죠, 사실. 네. 그쵸?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고요. 예.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 다 이제 상여로 처분되는데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런 게 이제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뭘 해도 세무조사 안 나오면 네. 그냥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사가 나오면 그것 때문에 네. 이게 뭐 전문가를 쓰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바뀌면
바뀐 대표이사님이 그거를 승계했다, 자동을 승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자동 승계는 아니거든요. 네. 그냥 묵시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근데 세무조사 나오면 이제 다 걸리는 거죠. 사실. 예. 가지급금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면 이제 상속인들이 가지급금 채무를 이제 변제를 해야 되고요.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이제 상속 그 부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속인들한테 이 가지급금을 갚을 의무가 이제 이전이 되는 거죠. 부담이. 근데 상속 채무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예. 이제 법인에 가지급금이 잡혀 있으면 이제 상속인들이 가져갔다고 봐서 추정 상속 재산의 위험도 있고요. 아 대표님이 가져간 게 아니라 네. 상속인들이 가져갔다. 그렇게 본다. 아니요, 대표님이 아, 대표님이 가져갔다. 상속세 계산을 할 때. 할 때. 네, 왜냐면 어디다 이제 가지급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르는 모르니까. 상태에서는 이제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해서 비는 거에 대해서는 상속 재산으로 잡히고요. 예. 근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상속인들이 이제 갚아야 될 채무니까 부채. 부채로도. 네, 그거는 상속세를 이제 줄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돈 빼간 거는 어떻든 간에 대표님이 가져간 거고 네. 부채로 잡히니까 그거는 또 네. 같이 이제 이어지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상속인들이 갚아야 된다. 아, 상속이. 네, 채무가 대표님이 승계되는 거예요. 네, 대표님이 돌아가셔도 가지급금은 그 자녀나 배우자가 갚아야 된다. 이제 승계가 되는 거죠. 예. 아, 승계가. 네, 그 대신 자녀가 이제 계속 일한다는 전제해야 되는 거고, 네. 만약 승계를 안 하겠어요라고 했을 때는 그냥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빠지는 부채가 없어요. 아.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정리를 이제 간단하게 하자 그러면 예. 만약에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가업을 승계받으면서 가지급금도 승계하겠다라고 하면 실제 가지급금이라는 게 상속 재산에도 잡히지만 내가 승계할 거기 때문에 채무로도 빼줘요. 그래서 사실은 자녀가 이제 갚는다는 전제하에 빼주는 거고, 저는 승계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하면 당장의 가지급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아, 거예요.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 예. 요런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계약하셨던 업체 중에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던 데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상속 포기를 하면 가지급금도 이제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또 대표님도 있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했던 그 회사는 뭐 농담이시겠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거를 뒤로 다 빼돌리고 그러면 법인의 가지급금만 남는데 그 상태에서 상속 포기를 하면 아무도 안 갚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닌 게 이게 추정 상속 재산에 걸리기 때문에 가지급금에 대해서 상속 포기를 해도 상속세는 나올 수 있어요. 아, 가지급금이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어떻게 보면. 법이 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있는 데서 다 돈을 빼가가지고 저는 나중에 상속 포기하고 안 받을게요 하더라도 그 앞에 거 다 뺀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 포기해도 가져갔던 거니까.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되게 촘촘하게 잘 돼 있다. 혹시 방송 보시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그건 안 된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포기해도 안 된다. 상속을.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채권은 이제 뭐 대손 처리, 대손 충당금 설정이 일단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자녀한테 빌려줬어요, 대여금을. 자녀 법인에. 특수관계 법인이잖아요. 빌려주고 그걸 자녀 법인에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비용 처리, 대손 삼각비 이런 비용 처리하실 수 없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네. 가지급금을 특수관계 개인이나 특수관계 법인, 네. 가족법인에 이렇게 대여했다. 네. 그래도 요거는 왜냐면 그래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비용 처리.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다 빌려주고 못 받는다고 하면 사실 다 승계가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뭐 일반 뭐 업무 관련해서 뭐 다른 뭐 자기네 무슨 거래처나 이런 게 이렇게 빌려다가 대손 처리된 것들은 일정의 법규에 의해서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규정이. 요새 그게 사실 좀 한 몇 년 전에 완화됐잖아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있는데 특수관계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저거는 이제 무작정 된다 그러면 다 자녀 법인에 돈 빌려주고요. 그냥 대손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예. 예. 그러면 그 자녀법인이 만일 그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비용 처리는 안 되고 계속 이제 그냥 이제 유가증권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없애더라도 비용 처리는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자녀법인에 이렇게 대여했는데 자녀법인이 폐업을 했어요. 사업이 안 돼서 네. 망했다. 그러면 가지급금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 네. 장부에서는 없어지지만 비용 처리는 안 되고 뭐 송금불산이 이제 송금불산이. 이렇게 처리가 그리고 이제 되죠. 자녀 법인은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채무를 어쨌든 간에 그거를 줬잖아요. 그냥 공짜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것도 뭐 세금이 나오긴 하시겠죠. 법인세로 나오나요, 그건?
그러니까 이제 순금불산이 뭐 기타 사회 유출해서 이제 법인세 우리가 내고 끝나는 거예요. 아, 네, 법인세 네. 내고 끝나는 거. 네. 그거 사실 나쁘지 않겠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자녀 법인이 아니라 아버지 법인이 내니까요. 예, 예. 그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다섯 번째는 아까도 이제 가지급금에 네, 이제 이자. 이자 비용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이제 이자 비용 처리가 안 되고 일부는 이제 부인돼서 법인세가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그 아무래도 가지급금이 있으면 이제 회사의 자산이 비어 있는 거기 때문에 대외 신용도가 이제 하락할 수 있어요. 신용 등급이 이제 하향하는 거죠. 건설업 이런 거 이제 그 자본 실질 자본금 할 때 가지금 저거 없는 자산으로 보거든요. 그런 게 다 그런 신용도하고 평가할 때 다 영향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새 가지금 많으면 대출도 안 해줘요. 예. 네. 저희가 이렇게 보면 그 가지금 좀 있으면 아니 그 왜 대출 받으러 왔냐고 아 이거 갚아서 이걸로 쓰면 되지. 예. 다들 네. 그래요 지금. 예. 그래서 가지금도 적당히 있어야지 네. 너무 많으면. 예. 그리고 이제 또 가지급금이 있으면 이제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에서는 1년을 기다려주고 1년 뒤에는 미수이자로 돼 있는 그 이자 부분을 대표이사가 넣어야 되거든요, 법인에. 근데 이제 법인에 안 넣고 보통은 가지급금을 올려버려요. 왜냐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뭐 1, 2억 되면 매년 그걸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세무조사 위험이 이제 증가하게 되세요. 왜냐면 세무조사를 나와서 이 인정이자를 입금한 걸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해서 갖고 온 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입금한 게 없으면 당연히 이제 산후처분이거든요. 그래서 세무조사 위험이 또 올라가세요. 가지금 최 사무사님한테 찾아와서 해결해달라. 보통 얼마 정도 금액 되면 오시나요? 보통 그냥 일반적인 제일 많은 그냥 수치를 하면요 10억 정도 선이 제일 많아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업체가 크면 20억, 30억. 저희가 진짜 많이 본 데는 예를 들어 뭐 자산이 100억인데 가지금 100억인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 있었어요. 예, 예. 그런 데 되게 심각한 거죠. 보통 대표님들이 뭐 한 2, 3억 있으면은 이제 느낌이 안 오니까 그렇죠. 그냥 계셨다가 한 8억, 9억, 10억 되면 네, 이제 그 느낌이 이제 오시죠. 좀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 보기에는. 자녀분들이 오시는 게 수도 있잖아요. 자녀분들이 예, 이제 그렇죠. 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그 가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자기 본인들이 이제 받는 입장에서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작년에 계약하신 분 중에 있어요. 자녀분이 저희랑 계약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지급금이 있으면 어쨌든 비어있는 자산인데 자산 처리가 되니까 이게 주식 가치가 또 과대평가가 되더라고요. 뭐 증여하거나 뭐 하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네, 주식 가치가 굉장히 이제 올라서 해명 자료 제출한 내문을 특이한 거를 봤어요. 뭐냐면 법인이 이제 법인세를 체납을 했어요. 근데 회사에 법인의 가지급금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법인에 이제 그 뭐 안내문이 와서 이 법인세 체납을 하는데 왜 주주가 이걸 가져갔냐. 주주한테서 이 가지급금을 회수를 해서 법인세를 내라. 주주한테 이 가지급금을 갚으라는 거를 이제 국세청이 하겠다고 이렇게 안내문이 오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봤어요. 가지급금 해결 보통은 10억에서 20억 정도 보통, 네, 그쵸? 이렇게 이제 네. 많이 해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정도 금액을 뭐 저희도 사실은 좀 정리하기도 좀 쉽고 네. 예, 뭐 또 한 20억 넘어가면 좀 세율이 이제 부담이 되시니까.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네. 네. 20억 넘어가시는 대표님들이 한 번에 이걸 정리해달라고 하시는 케이스 있어요. 간혹. 하지만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복수 플랜을 해도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다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단기간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세무조사 나올 위험이 그만큼 커진다고 보셔야 돼요. 단기간에 뭔가를 해서 뭐 100억을 없앤다. 그러면 세금도 부담이지만 무리가 가는 이제 솔루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무조사 나오고 사실은 세무조사 나왔을 때 이 가지급금이 그 정도 되면 인정이자 같은 게 제대로 됐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또 세금 부담이 커지실 수 있죠. 저희가 사실은 뭐 가지급금 정리하는 방법들을 좀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리고 오늘도 좀 말씀드릴 건데 이게 정리하는 거는 뭐 하실 한다 수 있어요. 치더라도 네.
이걸 어떻게 나중에 큰 대응하는 거는 또 하실 수는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세부담 없이 하시기가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첫 번째 세금이고 예, 예. 두 번째 이제 세무조사죠 사실은. 네, 네. 네. 세무조사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죠. 사실 세무조사 때문에 이제 이런 가지금도 또 이제 없애려고 하시는 건데요. 가지금 정리하는 방법은 뭐 기본적으로 뭐 급여나 배당을 좀 올려서 아주 뭐 근본적인 방법인데 그렇죠. 벌써 한 5억 넘어가면 급여 올려서 뭐 하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해서 한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솔루션들이 요거 말고도 좀 더 있는데 그것들은 좀 이제 방송에 좀 얘기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한 대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자본금이 큰 회사들이 있으시거든요. 물론 이제 가장 대표적인 회사들이 이제 건설업이시죠. 건설업이 꼭 아니시더라도 자본금이 좀 큰 회사들이 효과를 이제 보실 수 있는 주식을 이제 그 소각하시면서 상한 우선주를 좀 활용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으세요. 사실 요거는 뭐 증여도 필요 없고 네네. 예, 그리고 대부분 뭐 네. 주식도 우리 대표님이 갖고 있는 거니까 금방 네. 이게 리스크도 없이 네. 좀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이 말씀드렸어요. 저희 채널에서도 배우자를 좀 활용해서 내지는 배우자가 주식을 좀 갖고 있으실 때 배우자 공제를 활용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증여 후 수각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 최근에 그 판례 나온 거 보셨어요? 지금 그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주식을 소각한 다음에 다시 그걸 갖다가 그 차용증 쓰고 이렇게 빌려와서 가지금 정리한 사례에 대해서 국세청이 인정을 한 예, 사례가 인정을 한 생겼죠. 그거는 이제 실제로 원리금. 원금을 다 갚았어요. 그쵸? 예, 그 중간에 예. 원금을 다 갚았기 때문에 예, 중간에 그 갖고 있으셨기 때문에 예. 그 부인하실 수는 없었던 그래서 거죠. 저희들끼리 얘기하기로는 이자만 갚아서는 인정을 못 받고 예. 원금하고 균등하게 원리금 균등 상환 정도는 돼야지 인정받을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저도 사실 이제 그 저기 판결문을 보고 이게 이렇게 배포가 되면 이게 뭐 다 되는 줄 알고 대부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좀 겁이 나던데 또 그거를 좀 고세무사님이 네. 좀 명확하게 어디까지는 괜찮고 왜냐하면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걸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궁금해서 네. 보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증여 후 소각하는 그 건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실질 귀속이 맞으면 다 이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이제 승소하고 있고요. 실질 귀속이 맞다는 거는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자기가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배우자한테 주식을 증여하고 그 주식을 배우자가 회사에 팔고 돈을 받기 때문에 배우자가 써야지 배우자가 차용증을 써서 대표님께 다시 빌려줘서 대표님의 가지를 갚는다. 이거는 다 부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쵸? 이거는 네. 다 패소하고 있고요. 실제로 고등법원의 그 판사도 이번에 이게 관건이다. 실질귀속이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귀속이 안 맞는 건 지금 다 부인되고 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판례가 나왔는데 차용증을 썼는데 이제 이거를 그 인정을 했거든요. 이거는 실질귀속이 안 맞아서 과세하는 거하고는 달리 이거는 이제 인정해주겠다. 의제배당으로 과세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가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서 실제로 부부간이지만 이거는 차용증을 써서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게 맞다. 이렇게 봤어요. 증여 소각한 그 배우자의 돈을 차용증을 써서 우리 대표님이 그걸 가져와서 가지금을 정리했어요. 네. 그게 팩트고 네, 네. 이제 두 번째는 그와 동시에 조금씩 그 저기 원금을 갚은 거잖아요, 사실. 네. 예, 그래서 조사가 이제 몇 년 후에 나오니까 한 3, 4년 후에 나올 때는 거의 이제 상환이 돼 있었던 거죠. 그쵸. 그래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지. 뭐 이자 조금 주고받고 서로 그리고 뭐 그런 차용증하고 안 맞게 서로 돈 관계가 있는데 이게 원금을 상환했다. 이렇게 해서는 인정을 못 받을 거라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판례들을 나오면 뭐 그것만 보고 다 되는 줄 아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 판례들을 대표님들도 뭐 제가 이제 올리겠지만 대표님들도 그걸 보시고 이게 왜 인정을 받았는지 그건 다 케이스마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판례에서 이기면 이제 조사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지금도 조사는 나오고 있어요. 그쵸. 계속 이제 그
해명자료 제출 안내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그래서 전문가랑 계속 하셔야 된다. 저희는 정말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정말 안 나왔어요. 거의 과세된 게 없고요. 요즘에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또 위험하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니까 좀 이제 거의 다 끝나서 실질기속이 맞는 거는 다 납세자가 이기고 있으니까 좀 이 방법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서 가지급금을 없애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해야죠. 그럼 이거 말고는 사실 세금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법이 바뀌기 전에 빨리 이런 걸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위너 같아요. 네. 맞아요. 컨설팅은 다 그런 거죠. 네, 왜냐면 중간정산 때도 못하신 대표님들이 그렇게 후회를 많이 하세요. 예전에 그렇죠. 이제. 네. 예. 지금 퇴직금 세율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요. 예전에는 5%에서 10%가 제일 많았는데 네. 지금은 그냥 25에서 20%. 30% 뭐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한 10억 정도 정리하는데 보니까 물론 이제 근무 연수량도 다 네, 차이가 맞아요. 있지만 다를 수 있죠. 네. 세금이 한 2배 정도는 네, 오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정산이 안 되니까 사실은 실제 퇴직하실 때 말고는 또 할 수가 없는 그쵸. 방법이시죠. 예. 뭐 세금을 떠나서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없는 거니까. 네, 네. 재무제표도 망가지시고. 예. 그러니까 많이들 그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최대한 세금이 없는 선에서 이제 하실 수 있는 거를 말씀드렸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주식을 매매 목적으로 취득하셔서 하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이제 물론 이 방법은 이제 양도세가 나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억 이하까지는 20%, 3억 초 25%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는데 대략 한 5억 정도 정리하실 때 한 뭐 1억 정도 한 세금이 나오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거는 네, 그런 방법이 있으세요. 그렇죠. 요거는 그 건강보험료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죠? 예. 그래도 괜찮죠. 왜냐하면 이제 5억을 우리가 상여 이런 걸로 해서 정리하신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반 이상이 이제 건보료랑 세금 하면은 뭐 2억 5천 그 이상이 나가실 텐데 어쨌든 1억이면 거의 20%잖아요. 20% 정도밖에 안 되시거든요. 그 정도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절세액이 어쨌든 1억 5천 이상은 되시는 거니까. 그래도. 그렇죠. 네. 예, 예. 다른 소득하고 또 합산도 안 되시고요. 안 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요 자기 주식을 해서 우리 대표님은 가지금을 정리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자기 주식을 뭐 뒤에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뭐 관계사나 나중에 뭐 가족법인 처분하시는 그런 예. 방법들도 또 있으세요. 예. 그러면서 또 법인세를 네. 또 줄이시는 방법. 네. 뭐 사실 뭐 이걸 좀 이렇게 조합해서 하면 네.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번째는 요거 좀 민감한 건데. 네네. 예. 그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면 뭐 특허, 뭐 영어권, 상표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허권을 뭐 저희가 여기서 뭐 그게 뭐 인정받냐 아니냐 이거 사실 따질 게 아니라 이건 된다는 전자하에서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안 되는 특허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워낙 시장에 되지 않는 특허권을 가지고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대표님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특허권을 가지고 법인에 이제 그 매매하시거나 이렇게 기타 소득으로 영어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인 사업자를 이제 법인 전환하시거나 이럴 경우에 영어권을 평가받아서 일정 부분에 이제 그런 그 세금이 어쨌든 간에 기타 소득이니까 그게 높진 않으시거든요. 그 선에서 어쨌든 간에 좀 가지금도 정리하고 이익금도 좀 실현하실 수 있는. 그런 이거는 좀 방법들이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네. 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그쵸. 비과세가 막히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컨설팅했냐면 이제 특허를 만들어서 이 법인에다가 그걸 갖다가 출연해서 이제 양도하거나 이렇게 네. 해서 했는데 그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올게 온 거죠 세무조사. 네, 맞아. 네. 많이 받으셨어요. 네, 특허권도. 그래서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다 두드려 맞고 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3년도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대표님, 저희 진짜 제가 그 되게 여수에서 큰 업체 예. 뭐 컨설팅 한 대표님이 네. 특허를 좀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때 저는 그 반대였거든요. 예. 한 10억 정도 하셨는데 다 부인당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게 이제 20년도에 잠깐 재작년인가 조사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부인당한, 그러니까 지금 해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저도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진화해서 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좀 밟아서 네. 기간을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적당히 하셔야 제가 보기엔 고세무사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특허에 대해서 저는 이제 올게 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특허권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 특허라는 게 법인의 직무하고 관련이 있으면 직무발명 보상금이고요.
법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자유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을 인정해주고 법인에 파는 거를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발명 보상금 대상인지 아닌지 이게 이제 처음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는 최근에 이 특허권을 왜 부인하냐면 직무발명 보상금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이사면 법인의 직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특허가 대표님 개인 거가 아니라 소유권이 법인에 있고 대신에 이 직무발명 보상금을 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부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저를 찾아오신 분이 특허권 1, 2억 하면 요즘에 괜찮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1, 2억이면 조사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지난번처럼 기획조사로 금액 상관없이 전 지역을 딱 설정하고 조사가 나오면 다 걸리는 거라서 저는 1, 2억인데 굳이 그렇게 위험한 방법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세금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조사가 나오면 다 부인당한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조사 나와서 부인될 거는 컨설팅이 아니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네, 예. 컨설팅, 그러니까 조사가 나와도 문제가 없는 거를 컨설팅을 받으시고 정당한 대가를 주시면서 이제 의뢰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예. 위험한 거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하시고 조사가 안 나왔어. 예. 그러면 그런 되는 분들도 거 아니냐? 있죠. 실제 있긴 그러면 하죠. 예, 저희도 예. 뭐 이렇게 할 말은 없죠 사실. 그렇지만 운이 좋으셨네요. 예, 이제 예.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좀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저희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조사 나오면 부인당하고 조사 안 근데 나오면 실제로 되시는 분들도 있긴 있으시거든요. 그쵸. 예, 예. 실제로 되시는 분들도 그냥 되시는 거 전제로도 하실 수 있다. 아, 그쵸. 지적재산권을 네, 네. 활용할 수 있다. 아, 예. 가지금 정리로.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그게 정말 맞다 그러면 그게 전문가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예. 실제 될 수 있는 예. 특허인지 아닌지. 이거 이제 그거를 전문가가 아닌 분이 하면은 그냥 잘못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랑 이제 같이 일하시는 변리사님이 좀 이걸 판단해서 좀 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건 이제 변리사도 좀 판단을 하고 세무사도 좀 판단을 해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5번째. 네. 요거가 아주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복수법인을 이제 활용해서 주식을 이제 매매하는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계약을 저희랑 진행하신 대표님이 업체를 3군데가 이제 갖고 계신데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뭐 첫 번째, 두 번째 뭐 저런 방법을 사실 쓰고 싶었으나 미처분 잉여금이 하나도 없으셔서 3군데 회사가 잉여금 자체가 없으시면은 어떤 이제 자기 주식이라는 걸 활용해서 상법상 그 제도를 활용해서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그런 데가 또 가지금 또 많으셔가지고 결국에 이제 주식 가치를 평가해서 그 복수 주식을 이제 팔아서 이제 정리하시는 걸로 해서 계약도 저희가 진행했고 가지금도 대략 한 어느 정도 좀 정리했던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얼마 정리하셨어요? 정리는 한 7억, 한 8억 선에서 정리는 했어요, 하기는. 아 근데 그 네. 주식 가치가 좀 올라갔는데 네네. 잉여금이 하나도 없어요? 잉여금이 하나도 없어요. 예. 어디다 쓰셨나요, 이거? 이제 뭐 거의 주식가치 평가를 하면 예. 액면가랑 뭐 시가가 별 차이가 없으니까요. 양수도로 해도 세금도 안 나오시는 그런 또 좋은 케이스였어요. 예. 좀 특이한 케이스네요. 네, 특이한 결손이 좀 누적돼서 최근에 이익이 이제 나신 것 예, 같아요. 이제 나시는 거니까 이제 빨리 정리하시는 거죠. 나중에 이제 안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시니까. 예. 네, 이제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요런 경우는 좀 묵혔다가 잉여금이 좀 쌓인 다음에 해도 사실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또 가지급금이라는 게 또 인정이자 부분이나 이런 게 있어서 좀 예. 어느 정도 정리는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익이 쌓이면 또 추가적으로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인정이자 부담이 크시니까. 예. 마지막 방법으로 뭐 많이들 예전에 많이 하신 거예요. 개인 부동산을 이제 갖고 계시다가 어차피 개인 부동산 갖고 계시면 대표님 뭐 법인에서 급여도 받으시고 다른 재산도 많으시니까 그거 너무 상속세도 나중에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뭐 우리 회사 업무에 쓰시는 부동산이면요 사업 관련은 아예 그냥 그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시면서 가지금을 정리하시는 방안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요거는 많이 이제 못 하시는 그 이유가 그 샀을 때의 취득 연도와 현재 그런 그 부동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양도세도 많이 나오고 취득세도 또 이게 또 새로 또 법인이 이전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판단해 보고선 사실은 하실 수 있는 플랜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뭐 출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출자하는 건 아니셔서 아니니까. 예, 예.
이게 이제 출자하면은 양도세도 이월과세 되고 법인세도 네, 네. 저기 뭐 취등세도 뭐 가면 받는데 네. 가지금 정리하려고 부동산 넣는 거는 이건 출자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갚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대표님의 이제 임대잖아요. 이 법인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저는 장기적으로는 법인에 넘기는 게 이제 맞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넘기는 게 맞죠. 나중에 네, 증여특례하거나 뭐 네, 맞아요. 네. 가업상속도 되시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대로 갖고 있으면 임대부동산은 사실 혜택이 하나도 없고 없죠. 또 개인 상속세가 이제 부담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뭐 그 공장 개인이 갖고 있는 분들 옛날에 그 현물출자 법인전을 했을 때 부동산 남겨놓고 했던 분들 다 후회하잖아요. 네, 네. 후회하세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계산해 보니까 상속세가 뭐 30억, 40억 이렇게 나오면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부동산을 네, 이제 출자- 넘기려고 이제 출자해야죠. 생각하시는데 혜택 하나도 없이 이제 넘기셔야 되는 또 그렇죠. 그런 게 그 과거에 있으시죠. 이제 법인 전환을 잘했어야 된다 그때 네. 그때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또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오늘은 뭐 일단 이렇게 좀 가지금 관련해서 그 이제 사실 저희 셋이 아마 뭐 카운트는 안 해봤지만 한 제일 400번 제일 많아요. 지금도 그렇고. 네, 지금도 네. 그렇고 한 300번은 이제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사실은. 한 10년 동안. 예. 네네. 그래서 꽤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사 나오고 어떻게 하면 조사 안 나오는지 예. 네. 예, 그거를 좀 이렇게 가름할 수 있다. 저는 사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세무사님 뭐 가지금 한 300번 이렇게 네. 뭐 정리하시면서 네. 그 정리하면서 좀 뭐 느낀 것들 뭐 그런 것 좀 있나요? 이번에 이제 제가 그 진행하는 업체 중에 갑자기 그 회사에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회사를 청산해야 되는 폐업하는 회사가 이제 있었어요. 그 대표님께서 지금도 이제 굉장히 고통받고 계신데 이제 가지급금이 13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해결을 이제 해드려서 지금 2억 8천 정도 남았고 2억 8천도 어제 제가 재무제표를 받았거든요. 이제 그거 마지막으로 이제 해결하고 회사 이제 청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13억 정도 되는데 회사를 이제 정리하고 가지급금은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고민하실 때 저희가 대표님 그 개인적인 또 사모님 명의의 부채가 있으셨거든요. 그 부채도 좀 같이 이제 연관지어서 전체적인 이 상황을 보고 이제 솔루션을 제안을 드려서 어쨌든 잘 해결이 됐는데요. 이럴 때 좀 뿌듯함을 느끼고 예. 그리고 예전에는 대표님들께서 가지급금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점을 모르셨어요. 그냥 이제 청산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뭐 폐업해서 직권 폐업 되면 이 가지급 뭐 빈털터리 회사에 뭐 나오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국세청이 전산이 발달을 해서 정말 가지급금이 뭐 1, 2억 이렇게 작은 수준이 아니면 이제 조사가 나오는 것 같고요.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이 체납돼도 주주한테 네가 빌려간 가지금 갚아라. 법인 대신에 우리가 이제 뭐 채권 추심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도 나오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가지급금은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고 좀 꼭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가지금 관련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